네, 안녕하세요. 핵심정보 김사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우리 팀 분들한테 요즘 시장에서 조금 힘이 있는 차트 패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교육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 뭐 제가 방에서 리딩하면서 추천 종목을 나가고 수익도 보고 하면서 제가 종목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차트에 대한 설명이나 브리핑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죠. 그거를 읽어보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좀 알고 계시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최근 어떤 종목들, 급등하고 힘 있는 종목들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121선, 네,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시세 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쉽게 죽지 않고 시세를 더 많이 주거나 연속적인 시세가 더 나오거나 이런 패턴들이 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 2% 3%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뭐 10% 20%씩 좀 상승폭이 좀 크고 힘있게 나와주고 거래대금도 많이 붙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리딩을 해드리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제가 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바로 이 MBT라는 종목이었죠. 이 MBT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차트 설명을 드릴 때 이 딱 121선 장기 이평선 여기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차트 설명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자마자 거의 뭐 한 20% 가까이 17%까지 이제 시세를 강하게 주는 모습이 나섰죠. 네, 이렇게 시세를 크게 줬고 이게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1선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많이 준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장이 1년 반 동안 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하향 추세로 떨어지기만 했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도 있고 전쟁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악재란 악재는 많이 겹치면서 시장이 쭉 이렇게 우하향 추세로 떨어지기만 했고, 그렇다는 말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세 줄 때 뭐 테마성으로 오르던 그런 종목들로 해먹을 수 있는 구간이야 있었을 거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의 대부분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1년 반 동안은 다 추세가 하방으로 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적인 뭐 섹터, 2차전지 이런 데 센 데 말고는 웬만한 건 다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 대부분의 종목들도 대부분의 종목들도 차트를 보면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우하향 추세로 시장이랑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럼 이랬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려면 당연히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오랫동안 떨어졌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반등이 나올 때도 특히나 이 121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더 많이 쏠린다든지 또 마침 그때 좋은 재료나 이슈가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시장에서 특히나 마치 좀 트렌드처럼 차트 패턴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김사부가 121선을 돌파하면 무조건 급등한다고 했으니 이런 종목만 사면 다 수익을 내겠네? 물론 확률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차트, 재료랑 차트랑 거래대금 3박자를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라고 해서 다 달려들면은 안 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항상 주식에 100%가 없고 무조건 차트 기술적 패턴 뭐 이런 것만 분석해서 여기에만 몰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이슈랑 재료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돼요. 이 MBT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무조건 121선 차트만 보고 추천을 드렸냐? 아니죠. 제가 이 MBT라는 종목을 추천드릴 때 제가 미리 그 전날 어제 저녁 브리핑에서 웹툰에 대해서 괜찮은 이슈가 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웹툰에 대한 이슈 재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해서 이제 흥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 부각된 적도 있었었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흥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재료가 있었고, 이제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거의 뭐 1년 가까이 거래대금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이 거래대금이 쭉 죽어 있기만 하던 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121선을 돌파할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런 재료, 차트, 거래대금 세 가지 박자를 같이 생각하고 볼 때 이게 조금 더 확률이 높고 훨씬 더 좋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써먹을 수 있고요.
아무리 차트가 좋아봤자 뭐 마땅히 재료나 이슈가 안 나오고 뭐 거래량도 미미하고 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힘들고 조금 오르다가 빠지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시장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슬슬 올해가 12월이면 끝나죠. 내년에 또 새롭게 튀어나올 뭐 어떤 섹터나 뭐 기대감이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줄 때, 좋은 재료를 주고 반등을 줄 때 꼭 이 121선을 패턴하는, 이거 돌파하는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MBT 같은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금강공업, 이것도 제가 그 네옴시티 모듈러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그때 수익도 많이 먹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보시면은 평소에 거래대금 다 죽어 있다가 딱 이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이 121선을 힘있게 돌파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있게 거래대금을 폭발시키면서 121선을 돌파한 다음에는 또 쉽게 죽지도 않아요. 이렇게 잘 버텨주다가 또 이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이 언제 또 추가적인 시세를 더 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항상 매일매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는 그 모듈러 주택 에 대한 재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도 좋고 120선 돌파하면서 되게 힘있게 올라와줬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던 종목이다. 이렇게 또 똑같은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11월 달에 수익 낸 게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 같은 종목도 있었죠.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평소에 거래대금 없다가 뭐 치료제 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뉴스 붙이면서 여기 121선 돌파하면서 쫙 시세 한번 힘있게 당겨줬었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 이 121선 여기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딱 터지면서 쫙 시세를 줬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치료제를 승인한다는 기대감 재료도 있었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12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이나 힘 있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AP 위성도 있었죠. AP 위성 우리가 수익 냈던 것 중에 AP 위성도 네, 이렇게 이 121선 이 선을 통과하면서 시세를 한 번 더 쫙 바짝 줬던 것도 있는데, AP위성은 근데 좀 재료가 아쉬웠어요. 재료가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이 뭐 우주 산업에 대해서 내년에 뭐 뭘 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후발적인 이슈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뭐 투입한다 자금적인 이슈가 안 났기 때문에 이슈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시세가 많이 안 나와서 수익은 조금밖에 못 챙겼지만, 그럼에도 이 120선 돌파하면서 시세가 땡겨지고 거래대금도 이때 많이 터졌었죠. 이것도 볼 수 있고, 지금도 123 밑으로는 또 안 내려가고 있는, 버티고 있는, 혹시나 더 좋은 이슈 나오면 시세를 줄 듯 말 듯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시장의 핵심 종목이라고 설명드리는지 추천을 드리는지 같은 것들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도 잘 될 거고 쉬울 겁니다. 아, 또 하잉크 코리아도 있었네요. 하잉크 코리아. 이거는 제가 그때 월드컵 관련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서 이거 수익 한 두 번 먹었을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이게 빨간 선이 121선이죠. 이 121선을 힘있게 돌파하면서 시세를 한 번 더 줬던 이런 장면들, 거래대금도 평소보다 이때가 더 많이 터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월드컵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당연히 다치 재료를 엮이면서 힘을 내줬던, 그러니까 차트 자리도 좋아야 되고 122선을 돌파하는 그런 좋은 자리인데 거래대금 잘 터지고 무엇보다 어떤 재료로 어떤 이슈로 더 많이 부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장의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추천 종목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은 다 이렇게, 이 유라테크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이렇게 121선 여기 돌파하면서 상한가도 터지고 그 이후로 밑으로 죽지도 않아요. 여기서 좀 버텨주고 매물 소화하더니 한 번 더 오늘 시세 더 주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라테크도 있고, 또 최근에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도 뭐 그 중국에 대한 시위가 이제 대규모 시위가 터지니까 혹시나 중국에서 방역에 대한 해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재료가 붙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평소에 거래대금 없던 종목이 이만큼 거래대금을 많이 터트리면서 121선 여기죠 돌파시키면서 시세 많이 주고, 한 번 시세로 끝나지 않고 좀 버티다가 좀 이렇게 여러 번 시세를 주고 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화장품 종목 중에 연우라고도 있었죠. 연우도 똑같은 패턴, 122선 돌파하고 거래대금 터지고 비슷하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수익 매도했던 거 MP,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메타버스가 2022년이 올해고, 작년 2021년에는 주도 섹터였고 굉장히 힘 있는 섹터였는데 2022년에는 진짜 한번 제대로 시세도 못 봐주고 계속 하방으로 밀리기만 했던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 2023년 1월에 제가 뭐 이거 매일 저녁 브리핑 때마다 설명드렸습니다. CES 2023이 있고,
이게 이제 있고 1월 5일에서 7일 네, 이렇게 있고 이때 메인이 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일 수 있고 또 뭐 애플에서 XR 헤드셋 이렇게 뭐 만든다, 뭐 출시한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메타버스라는 섹터가 이 차트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작년 11월 딱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2만 원까지 힘이 진짜 좋았던 종목이거든요. 더 넓게 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주도 섹터였죠. 거의 2021년에는 이 올해 내내는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이까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이 나왔고 이런 종목이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에 지금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이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없다가 딱 이때 121선 MP 같은 거 보세요. 121선을 터치하고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그 우리가 이때쯤 이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죠. 제가 드려서 이렇게 수익 한번 해먹고 나오고 근데 여기서 아직도 추세가 안 꺾였죠. 아직도 힘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P라는 종목도 언제든지 시세를 더 뽑아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언제든지 더 노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쪽이 MP뿐만이 아니라 뭐 덱스터도 있고 선익 시스템도 있고 뭐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뭐 많죠. 또 뉴프렉스도 있고 이런 종목 차트 보시면 다 비슷할 거예요.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덱스터도 보세요. 이렇게 121선 돌파하면서 지금 또 좋은 추세 가고 있고 거래대금 많이 터진 모습 볼 수 있고 최근에 제일 힘이 좋았던 게 또 선익 시스템도 보시면은 여기 딱 121선 여기 이 121선을 딱 돌파시키고 거래대금 터지면서 지금 시세에 굉장히 잘 주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나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내년에 좀 힘을 실어줄 만한 이런 메타버스 같은 섹터 이거 말고도 더 많겠죠. 뭐 원전도 마찬가지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괜찮지 않냐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수익 매도 하지 않았던 오늘 추천드렸던 포스코 스콜피온 이거는 뭐 스틸리온 이거는 뭐 당연히 이 개별 이슈이긴 해서 이슈적인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은 우리가 내일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똑같이 122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상한가까지 찍은 뒤에 오늘 한 번 더 시세를 당겨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움직여주는지 안 움직여주는지 좀 더 보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추천 종목이었고요. 오늘 추천드렸던 일성건설 역시 뭐 건설주들의 상승 움직임도 있었는데 오늘 딱 이 122선을 돌파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좀 괜찮고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은 건설주 한참 좋을 때 이게 쭉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고개를 돌리면서 12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거 거래대금 좀 더 붙어주면은 좀 더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로 가주지는 못했어요. 살짝 힘이 빠지긴 했는데 뭐 재료적인 측면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로 끝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가 나왔던 종목은 또 여기서 버티고 자리 만들다가 한 번 더 돌파 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성건설도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하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거 120에서 장기평선을 돌파하면서 시세 주는 종목들 근데 이 차트 자리만 보고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좋은 재료가 있는지 이 이슈 재료가 거래대금이 많이 쌓이면서 터지면서 시장의 핵심 종목이 될 만한 힘있게 가줄 만한 그런 재료인지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고 거래대금도 얼마나 터지는지도 봐야 되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매수가 매도가 잘 잡아서 수익 포인트를 잘 따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직장인분들이고 바쁘시니까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차트 보면서 찾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최대한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수익 포인트 많이 따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또 알고 제 리딩을 보시는 거랑 아예 모르는 상태로 120선 돌파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건 또 다르단 말이죠. 이런 거 하나씩 배워가고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면서 제 리딩 보고 따라오신다면은 조금 더 재밌고 훨씬 더 주식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